네, 안녕하세요. 네, OJ튜브의 오지환입니다. 네, OJ튜브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완전 OJ튜브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아무튼 반갑고요. 오늘의 주제는 인베디드 개발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인베디드 개발자 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아주 낮은 연봉을 받고 그냥 인베디드 관련된 회사에 취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낮은 연봉이라 그랬는데 뭐 받을 수 있으면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받을 만큼 받고 우선 취직을 하는 게 하여튼 가장 빠르게 인베디드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게으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쪼아주고 강제로 뭔가 시키지 않으면은 인베디드처럼 참 넓은 분야를 공부해야 되고 막막한 분야에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강제로 푸시를 해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인베디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구체적인 딱 물건 하나를 정하고 그 물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막 습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물건을 딱 만들었을 때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게 감이 오면서 어떤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고 딱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인베디드 개발자는 돈이 좀 들어요. 개발 도구도 좀 필요하고요. 보드를 하나 산다던가,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로 이제 찍어봐야 되는데, 그런 장비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 가면 다 공짜로, 무료로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구비되어 있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예, 그게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나 이러면 당장 회사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뭘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 요즘에 인베디드 프로그램이 파이썬으로 된다, 뭘로도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정말 무조건 C 언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왜냐면 인베디드는 다 컴파일러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C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좋냐? 많이 하면 좋은데 우선 한 달 정도는 진득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일반 코드에서는 잘 안 쓰는 비트 연산 같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비트 연산, 그리고 포인터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트 연산은 정말 꼭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하면 좋으냐. 이제 이거부터 좀 이제 어려운데, 다음 스텝은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은 아두이노 또는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베디드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게 너무 API가 잘 나와 있고 너무 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게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두이노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둘 다 좋은 아주 개발 키트인데요.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OS가 없어요. OS가 없고 센서나 액추에이터가 다 모듈 형태로 제공되는데 그거를 딱 꼽아가지고 코딩을 하는 이런 구조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OS가 있어요. 리눅스.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다 리눅스로 옮기고, 그리고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장치를 제어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전 강의였던 인베디드 개발자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어떤 개발 공부를 하면은 좀 어떤 감을 잡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인베디드 개발에 대한 공부는 좀 더디게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두이노의
붙는 어떤 센서를 원래 실제로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센서에 대한 데이터 시트 보고요. 아두이노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보고 여기에 몇 번지에 무슨 값을 쓰면 이 장치는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코딩에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두이노는 이미 수많은 개발자들이 API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API를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력이 당연히 늘 수가 없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이미 드라이버가 다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베디드 개발한다라는 거에서는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것도 개발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고 장치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버리니까 어떤 감잡기 형태의 어떤 겉핥기식으로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보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딱 그 감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입문자는 요거를 이용해서 인베디드 개발을 시작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괜찮은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여기인데 여기 한번 가셔가지고 이거 둘 다 있거든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관련해서 동영상 보시면서 적당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데이터 시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데이터 시트가 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데이터 시트는 하드웨어를 만든 제조사, 뭐 MCU 이런 거 만든 회사가 그 MCU를 어떻게 쓰는지 또 그리고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뭐 주의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문서, 그거를 데이터 시트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 이제 개발하시는 분은 그거를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배경 지식도 많이 요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시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영어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반드시 그걸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개발자에게 굉장하게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C 언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감을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뭘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암코어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거를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우선은 실전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쓰는 경우도 정말 있어요. 왜냐면은 그 하드웨어 제작 기간을 그냥 아예 제로로 만들어 보니까 좀 비싸더라도 쓰자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단가가 안 맞아서 그리고 뭐 전력을 더 작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라즈베리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요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드웨어를 이제 또 직접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넣다 보니 뭐 MCU도 다른 회사 걸 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다양한 MCU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다 공부할 수 없으니 그래도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쓰는 코어를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코어가 이제 암코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암코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암코어 공부 이제 스타트를 끊느냐? 그거는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만들고 싶은 뚜렷한 물건을 하나 선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뚜렷한 목표의 물건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간단한 목표로 어떤 LED를 하나 달아서 껐다 켰다 하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뚜렷한 어떤 목표의 물건을 선정을 했다면 어떤 스텝을 밟으시면 되냐면은 우선은 암코어를 사용한 샘플 보드들이 있어요. 샘플 보드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 선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뭐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STM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로 한 물건에 필요한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글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센서, 액추에이터를 구입한다.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 데이터 시트를 읽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그 암코어를 통해서 그 MCU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파악된 그 지식을 가지고 센서나 액추에이터의 기본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 동작.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다 싶으면 온도를 읽어오는 게 기본 동작일 테고, 뭐 간단한 모터라면은 모터를 딱 정방향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게 기본 동작이겠죠. 요거까지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구입하려 그러면요, STM 시리즈 이거 구입하려면 뭐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중에서 가격도 선정해야 되고, 또 뭐 어떤 MCU를 썼냐, 그리고 그 보드에 어떤 주변 기기들이 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붙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이것 자체도 공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원하는 센서, 원하는 액추에이터를 구입하는 거, 요것도 공부예요. 얘네들도 데이터 시트가 있거든요. 아, 내가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니, 어떤 거를 골라야겠다. 뭐 전압은 뭐 어떻게 어느 정도여야지 붙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 과정이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하지만 해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 시트 읽고, 아, 이게 어떻게 하면은 동작하는구나를 이제 다 파악한 후에 이제 코딩으로 이 센서 액추에이터 기본 동작 시키는 거. 예. 아, 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어느 정도의 인베디드 개발자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뭐냐? 이 기본 동작까지 된 요거를 토대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 뭐 어떤 앱을 통해서 동작하게 만들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를 동작해서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다던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구현해내는 거. 이걸 한 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바닥부터 해서 부품 사는 것까지 해가지고 어떤 붙여서 해봤다 이러면은 벌써 저라면 뽑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예. 하여튼 그래서 요 방법을 이제 추천드리고, 좀 난이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 방법으론, 이거는 좀 그나마 쉬운 거 뭐냐면은 우선은 STM 시리즈 중에 하나를 구입해요. 하나를 구입하고요. 구입하면은 그 개발 보드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LED가 하나 붙어 있어요. LED 하나가. 예. 이 LED를 제어해 보는 거예요. 예. LED 제어. 예. 요걸 해본 거예요. 심지어 요거는 샘플 코드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근데 요것도 와, 제어가 됐다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우선 제어를 성공하신 후에 다시 데이터 시트를 꼼꼼하게 보면서, 아, 몇 번째 무슨 값을 써서 이게 동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코드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번 그 API나 어떤 샘플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제어를 해보는 그 과정을 겪으시면은 이것도 굉장한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제가 그냥 간단한 가이드를 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범위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개발을 하고 싶으시면은,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시는 거고요. 정말 뚜렷한 물건을 우선 딱 정하셔야 돼요. 그래, 난 이걸 반드시 만들겠다. 그걸 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게 우선은 가장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C 코딩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시면 하셔서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기가 데이터 시트 보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는 전 컴퓨터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어셈블리어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 잡는 정도로 어느 정도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적당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고
그 프로토콜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는 그 공부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실전에서 바로 공부를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미리 해놓으면 좋으니까. 예, 근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인터페이스 또 프로토콜이 뭐가 있냐? RS232, RS485, SPI, I2C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기본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OS가 있는 경우에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리눅스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리눅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I 에디터를 좀 잘 안 쓰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를 쓸 줄 알면은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한번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번 하시고요. 현장에서 많이 쓰여요. 크로스 컴파일러 뭐 이런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구현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가 기본기가 될 것 같아요.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런 것들은 꼭 이게 완전히 다 돼야만 될 수 있는 거는 인베디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거를 꾸준히 좀 틈틈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간단한 회로도 정도는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청사항 중에 좀 추천하는 책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 정도 실력 갖출 때까지는 어떤 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차인가 때 본 책 중에 와 이거 진짜 좋다 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베디드 레시피라는 책이었어요. 인베디드 레시피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진짜로 정말 순수 개발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내공이 느껴지는 책인데 사실 요거를 초보자가 읽기는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좀 욕심이 나신다면 좀 읽어보시면 뭐 추천드린 책인데 한 1년 한 2년 차 때쯤에 한번 빡시게 해보고 한 2년 차 때쯤에 읽어보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추천드려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좋더라고요. 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책들 다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쓴 컴파일러나 이런 게 유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따라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좀 단점이었다라는 거. 그 외에는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어느 정도 한 것 같네요. 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